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입니다. 모든 것은 흑과 백,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를 신청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의 보상 상대방인 사업주도 있습니다. 산재박사TV에서는 그동안 주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그랬더니 많은 사업장 담당자분들께서 우리 나쁜 사람 만들지 말고 우리 입장도 이해해달라, 억울한 부분이 많다, 우리의 입장에서 있는 영상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재해를 발생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산재 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로자가 산재 신청이 억울하다,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장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이나 관계 법령들이 다 근로자를 위한 것만 같고, 개인 질병도 신청하면 다 산재로 인정되는 것 같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가 수십 명이나 있는데 왜 쟤만 저러냐, 이건 개인 질병이 아니냐, 만약 저 친구가 산재로 인정을 받으면 지금 똑같은 일을 하는 몇십 명의 근로자들이 다 산재 신청을 할 건데 사업장은 어떻게 운영하라는 것이냐,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 라는 분까지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특히나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정의 원칙이 도입되고 나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산재 승인율이 상당히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도 굉장히 절약된 부분이 있고요. 업무력과 직종만 공식처럼 대입을 해서 짧은 시간에 산재가 승인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막 산재 승인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산재 보험 급여는 세금처럼 사업주분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적인 보험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한다고 해서 별 조사도 없이 막 지급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담당자라면 당연히 감사도 받고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공단 주치의 의학적 소견까지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산재가 승인됩니다. 특히 회사 담당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개인 질환을 산재로 속여 승인받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질병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 작업을 수행하기 전부터 오랫동안 산재 신청 상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 질환임을 이유로 산재가 불승인됩니다. 일단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회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개인 질병 같은데 이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나한테도 낸 적이 없는데 개인 질병을 공단에서 모르고 그냥 산재 승인하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근 해당 근로자가 10년간 병원을 다닌 기록과 해당 기간 동안 복용한 약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 수집 내역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과거 질환을 몰라서 지나가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 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자가 재해 경위서에 나는 이 업무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공단에서는 힘들었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요령에는 신체 부담 요인 조사 시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죠?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세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량물을 취급한다면 몇 킬로짜리의 물건을 얼마나 취급하는지, 취급을 할 때의 자세는 어떠한지, 어깨든 팔이든 무릎이든 꺾인다면 꺾이는 각도는 어떠한지까지 굉장히 상세히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 보이시죠? 이 지침만 보시더라도 무려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 100페이지가 넘는 양으로 인정 기준, 조사 요령, 판정 요령까지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상 질병 신청에 대해서 어지간하면 해줘야 된다라고 할 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즘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사업장 산재 담당자분들이 산재 신청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산재가 신청되는 공정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산재가 승인되면 앞으로 선례가 남아서 굉장히 곤란하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 같은 산재 전문 노무사들은 1년에 많게는 1000건씩, 2000건씩 근골격계 사건을 조사하고 신청하고 하다 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담당자분들은 1년에 한 건 할지 말지 전문 지식도 없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요청하실 때 당연히 될 만한 사건을 안 되게 만들어 달라는 그런 부분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가진 노하우로 어떤 부분을 조사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지,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시트 그리고 판정 지침에 따라서 상세히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사업주가 적어도 억울하지는 않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